자, 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법적 해석은 어떤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직무 범위에 관해서 헌법에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법 해석을 통해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좀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법재판관, 국회목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자, 여당은 임명하면 안 된다, 야당은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가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 자, 그때는 어떤 상황이고 지금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중에 1월 31일경인가요? 그 박한철 소장이 임기 만료로 이제 공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관건이 됐는데요. 그 당시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의 임명 몫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죠.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다라고 봐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때와 지금은 대통령 몫이냐 국회 추천 몫이냐에서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은 임명을 했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 임명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6인 체제로 가면 최종 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헌재는 오늘 이걸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심리를 거쳐서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몇 명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6인 체제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 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를 해놔서 지금 현재는 6인 체제로도 심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아서 과연 6인 체제로 심리를 하고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중대한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에 있어서는 구인의 완전체를 만들어서 빨리 이제 재판관을 충원을 해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정당성이나 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반대로 9명이 완전체 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재판관 성향을 보면요, 그래픽에 나오겠지만 중도 보수가 5분이고 진보가 4분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재판관의 성향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재판관의 성향이나 뭐 누구와의 어떤 친소 관계나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이번 탄핵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고요. 재판관은 바로 그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되는 순간 본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거라고 보고요. 일부에서 이제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다른 결론이 나오거나 뭐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재판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의 어떤 그 중대성 그리고 우리 헌정 체제의 어떤
유지를 위한 수호 유지를 위한 어떤 이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결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에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오늘 27일이 첫 변론 준비 기일인데 이렇게 되면 재판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뭐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의 정식 대리인으로 이제 선임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석동현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상 그 변호인단이 됐죠. 대리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요. 뭐 대통령실에 이제 그 서류를 송달함으로써 뭐 사실상 송달이 됐다고 이제 간주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뭐 서류가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연되기는 어렵다. 그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예정대로 예고한 대로 27일 준비 절차 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는 정식 구두 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출정을 해서 본인이 어떤 변론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방어권 행사로서 헌법재판소로서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한다고 해서 재판 자체가 지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당사자의 한 사람이고요. 국회 소추위원단도 당사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동일한 시간을 줄 거고요. 그 시간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고 해서 더 재판이 지연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노 변호사님은 헌법재판소에서 17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일하셨는데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이번 심리가 최장 180일 안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180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정인가요? 가급적 지키라는 법의 어떤 취지고요. 만약에 그 기간을 못 지킨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어떤 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훈시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6개월 내에는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라라는 규정이고, 뭐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은 뭐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들을 비춰봐서는 뭐 그렇게 6개월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0일을 넘겨도 처벌 규정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1년,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인가요? 원래 공직선거법에 관한 그 재판 기간의 이제 제한은 그 기간 안에 이제 끝내라는 것이 이제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재판 기간 안에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만약에 재판부에 따라서 사건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증거조사 뭐 심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간을 넘는다고 해도 특별히 어떤 이거를 뭐 제한하거나 뭐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른 법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부에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